이 글은 1998년 4월 30일 경주 김씨 종사 연구지인 계림 제1집에 수록 게재된 엄친의 글입니다. 경주 김씨 판도 판서 공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글로 제목은 판도 판서 휘 장유공 연원 고찰입니다. 1. 머릿말. 종사연구위원회는 고증할 수 있는 문헌을 연구하여 선조의 사적을 발굴하여 종사를 정립하기 위하여 1996년 대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었으며 그중 시급히 규명돼야 할 것이 경순왕으로부터 중시조까지 계대를 밝혀내는 것임을 알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왜냐하면 필자의 중시조 판도판서 휘장유공도 경순왕, 정확히 말하자면 공부시랑 휘한공까지 소목을 밝히지 못하여 다만 경순왕의 후예라고 족보에 기재되어 있어 가끔 종친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지만 확실한 고증이 없으므로 그냥 경순왕의 후예로 아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라 이를 밝혀내려는 종사연구위원회의 임무야말로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창립된 종사연구위원회에서는 이 일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착수할 것인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지금까지 밝혀진 이상 더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기우심을 가지고 이 고찰을 시도하면서 지금까지의 판도판서공의 연원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른 연구위원들에게 제공할 겸 이 글을 쓰게 된 것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 판도판서공파의 무자보. 판도판서공파가 최초로 족보를 발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인 1648년 무자로 간행된 해의 간지에 따라 무자보라 부르고 있다. 이 무자보는 당시 양반들이 족보를 간행하는 추세에 따라 판도판서공의 7세손 전한, 휘 천우의 서손, 휘 섭이 앞장서서 주선하여 김제군수, 휘 천부의 3대손, 헌납, 휘 상이 기록하고 글을 써 간행했다. 헌납, 휘 상공은 자가 자탁이고 호가 농제로 노성형감, 증 승정원 자승지, 휘 가기의 손자여 절충장군 첨지 중추부사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휘 덕민의 셋째 아드님으로서 1607년 출생하여 1633년에 생원이 되고 이듬해 별시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다. 1639년 남양 부사로 나간 뒤 청주, 원주, 해주 등지의 목사와 성천 부사를 거쳐 1668년에 사관원 헌납에 올랐다. 1671년 사직수를 올렸으나 다시 사헌부 장령에 임명함으로 부임하지 않고 다시 사직수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자 고향에 돌아왔다. 시양조인 유현 대곡 성운과 방고조인 명현 충암 휘 정을 사숙하여 크게 학문을 닦아 문명을 떨쳤으며 유저로 농제집 이곤 일책이 전해지고 있다. 농제공이 무자보를 편수할 때는 고향 근처 청주 목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이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김씨의 근원은 시림에서 나왔으니 휘 알지가 시조이다. 7대를 거쳐 미추왕에 이르러 첨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임금자리를 계속 전하여 경순왕에 이르렀으니 37대이다. 이것은 신라 역사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그 후부터 국적이 없어지고 사보도 없어 대수가 몇 번 전해졌으며 파괴가 몇 나누어졌는지 상고할 길이 없다. 고려시대에 판도판서 휘장유가 계셨는데 처음 보은에서 사셨다. 판서공이 경순왕의 몇 대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나에게는 11대조가 되신다. 그러나 겨우 큰아들 계통만이 이어졌고 그 방지의 자손은 계보가 없어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전대의 족보가 없는 것이 길이 유감되거늘 어찌 다시 오늘날 족보 없음으로써 다시 무궁한 뒷날에 유감됨을 끼쳐주어야 하겠는가라고 선대를 밝히지 못하였음에도 족보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하였다. 서문에 이어 경주김씨 3개를 수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시조 김할지, 세한, 아도,
수류, 욱보, 구도, 말구, 내무랑, 복호, 습보, 지증왕, 진종, 흠운, 마차, 법선, 의관, 위문, 효양, 원성왕, 예영, 균정, 신무왕, 문성왕, 안, 민공, 실홍, 효종, 경순왕. 위와 같이 차례로 기록하고 각 분마다 줄을 달아 설명을 부기하고 있으며 경순왕의 주 다음에 시조 휘알지부터 경순왕까지는 28대이나 서문에 경순왕은 미추왕의 37대라 함은 신라의 국통이며 부자간의 대수가 아니다라고 부기하고 다시 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순왕을 조로하는 각 종파의 족보를 보면 왕의 아들은 7명으로 태자는 역사에 그 이름이 없으나 왕이 고려에 가려하자 통곡하며 만류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고 실행하자 개골산에 들어가 마이를 입고 초식으로 살다 생을 마쳤고, 둘째 아들 역시 이름이 없으나 처자를 버리고 해인사로 들어가 살았는데 산에서의 이름은 범공이라 하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우발이고 다음은 운발로 운발의 후손은 나주김씨가 되었고, 셋째 아들은 은열이니 곧 고려 태조의 장녀인 낙랑공주의 소생으로 벼슬은 공부시랑이고, 아들 삼형제는 큰아들은 형부랑 계령, 다음은 공부랑 숙승, 다음은 봉어염이며 계령의 아들은 한공으로 그 후손은 경주김씨이고 숙승의 후손은 안동김씨, 염의 아들은 소보 품원으로 품원의 후손은 수원김씨이다. 넷째 아들 석은 의성군에 봉해지고 석의 현손은 용비로 의성김씨의 시조이다. 다섯째는 건으로 강릉군에 봉해졌고 여섯째 선은 언양군에 봉해졌으며 일곱째는 추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경주김씨는 경순왕에서 나와 한공에 이르기까지 의심이 없다. 그러나 다른 증거가 없고 또 실명을 바르게 살펴보는 일에 각 종파가 함께 참여하여 세계의 뒷일을 더 넓게 상고해야 할 것이다라 하여 경주김씨, 즉 판도판서 공파는 경순왕, 은열, 계령, 한공까지는 분명하지만 그 후는 증거도 없고 실명되어 세계를 모르나 앞으로 각 종파와 함께 더 넓게 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족부 본문 상단에 시조 김장유라 쓰고 다음과 같이 줄을 썼다. 신라 경순왕의 후예로 고려말 판도판서이다. 보은은 삼산이시로 판도판서 송고의 따님이며 처음으로 보은에 살았다. 묘소는 고을 동쪽 저답촌 서쪽 기슭에 있었다고 한다. 소문에 증손 후의 집에 전세의 기록이 있었는데 판서공은 전우실이 있고 전부인은 이경의 따님이고 자녀가 모두 육남육녀로 장남은 인신으로 12남녀와 내외손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한다. 수십 년 전에 종인이 빌려가 보고 잃어버렸다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경순왕 때까지는 계대가 비록 불가능하나 판서공 이후에도 크게 번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기록을 잃어버려 다만 중남, 중손 형제의 자손만 등재하니 더욱 번성하여 영원하기를 바란다. 이상이 무자부의 기록으로 중시조를 휘장으로 정한 사유와 증시조 판서공의 많은 자녀들을 모두 등재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6. 판도판서공의 연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조인 판도판서공으로부터 공부시랑 휘한공까지의 소목을
밝힐 길이 현재로는 어렵다. 더욱이 중조 판소공과 2세 감찰규정 휘 중남의 묘소가 실전되어 양세를 설단하여 시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무자보에 묘소는 고을 동쪽 저답촌 서쪽 기슭에 있었다 한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묘소는 무자보 간행 이전에 실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판서공의 묘소가 큰 장마에 유실되었고 유품을 찾기 위하여 논 한섬지기 3,000평을 내놓고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묘소에 있었을 묘지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판서공의 연원을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소공보 휘경보가 경순왕 흉거하신 978년에서 173년 후인 1150년에 서거하였고 경순왕의 7세 손임으로 1150년부터 판도판소공이 보훈해 오신 때로 추정되는 1360년까지의 약 200년이 되므로 판소공은 휘 한공의 8 내지 9세 손이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무자보와 여러 기록에 의하면 판도판소공은 역에 판도판서로 정난을 피하여 보훈해 오셨다고 되어 있다. 개라는 글자는 시대와 끝을 의미하는 글자이나 전후 기록을 보아 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소공이 보훈해 오신 것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67년 또는 136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판도판서란 관직은 정상품의 품계로 판도사의 수장으로 판도사는 고려시대의 호조로 호부, 민조, 민부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판도사는 1275년에서 1297년까지와 1362년에서 1368년까지 그리고 1372년에서 1389년까지 3번 변경하여 불렀다. 또 정난이란 외침에 의한 전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신들 간의 세력 다툼을 말하는 것이므로 1360년대의 고려 조정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로 몽진하였고 홍건적 격퇴 후에는 김용 등의 반란으로 왕경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1363년에야 환궁하였으나 연이어 원나라 순제의 비인 기왕후의 비호를 받은 역신 최유가 덕흥군을 받들고 침입하여 1년간의 소란이 있었으며 1365년에는 왕비 노국대장 공주가 죽자 왕이 정사의 뜻을 잃고 요승 신돈에게 정사를 맡기자 이른바 신돈의 난정이 시작되었으며 1367년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경천흥 등이 신돈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어 귀양을 가는 다툼이 일어나고 1368년에는 신돈이 자신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유숙, 김달상을 죽이고 이어 김정을 죽이는 등 정난이 2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난을 피하여 벼슬을 벌였다는 기록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는 판소공의 손자인 휘의식이 판군기시사에 오른 해가 1390년이고 국조 박목에 의하면 차자인 휘증손의 손자인 휘타가 1410년에 중강 문가에 급제하고 1416년에 증시에 재등재한 기록이 있어 판소공은 1310년대인 충수광 때 출생하시어 50대인 공민왕 때 판서에 오르고 정난을 피하여 보훈해 오셨다고 추정이 가능하고 개경에서 보훈을 택하시게 된 연후는 판소공의 배위가 삼산이씨로 보훈은 삼산의 벼로이며 삼산이씨는 본래 청주이씨로 시조인 태사 능희의 10세손 판추밀원사 개성이 보훈군에 봉해지고 현재의 보훈군 마르면 기대리에 입항하게 되었다고 보훈군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리하여 개성을 중시지로 하여 청주이씨로부터 분파하여 보훈이씨 또는 삼산이씨가 되었다고 한다. 증시조의 큰아들이 판도판서 휘송고이고 그의 따님이 곧 판서공의 배위이니 보훈은 판서공의 처향인 곳이다. 끝으로
증보 문헌비고 재계고 만성 시조편 경주 김씨의 경순왕의 후손인 장유가 일파를 이루었는데 육세손 정은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판서로 호당에 선임되고 문관공이시다. 서원에 배양되었다. 김인관은 고려 예종 때 검교 태자태사로 일파를 이루었다. 8세손 자수는 여조에서 문과에 급제하고 본조 태종조의 형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자살하였다. 서원에 배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